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TV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충남 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농가의 수익도 늘리기 위해 태양광 사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양광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농업시설만 지어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불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홍성에 있는 한 버섯 재배사입니다.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빽빽하게 설치돼 있고 주변엔 전봇대와 전선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문 틈으로 보이는 내부엔 폐목 6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마을에 버섯 재배사 허가가 난 건 지난해 1월. 바로 1년 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사람이 드나들거나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버섯 자리를 하려면은 참나무를 사다가 종류를 넣어서 이렇게 했다가 해야 되는데 가보시면 알지면은 떼못 갖다 놨어요. 관리는 안 와요. 그냥 해놓고 그냥. 그러니까 실제 농사 짓는 분이 없는 거죠? 거의 없죠. 농사가 어디 농사지. 정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2018년 농지법을 개정하고 태양광 사업을 장려했습니다.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태양광 수익만을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홍성에서만 32건이 적발됐는데 전체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의 70%에 달합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피해를 호소합니다.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려면 선로를 깔아야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망을 대거 선점하고 있어 작업이 지연되거나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얘를 한 1, 2년 지체가 됐던 게 실제 선로가 여기 없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한 45kW에서 50kW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선로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30kW 미만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성군은 1년에 3차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선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농지 처분 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해당 농가의 성실 경작 조치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도 농지 이용 시설로 허가된 이런 시설들이 태양광 시설로만 운영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을 10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양군 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청양군 의회는 해당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의원 징계 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대로 출석 정지 30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종관 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로 있었던 보령시의 한 석재회사가 청양군과 수의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년 동안 3억 5,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결과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최근 군과 군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오래전부터 청양군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혼합 골재를 판매해왔다며 특혜를 누린 수의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겸직 신고도 해마다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무장 의장한테 하는 동안에 의원이 직일 거기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도 없고 뭐 내 사유고 치른 것도 없고 전혀 하나 없습니다.
2013년도부터 매년 그 겸직 신고를 지금 합니다,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이런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뭐 계약할 때 해당원이 거기 해당되면은 무슨 정리해달라고 통보해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통보를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문제 되는 게 보다 넘어갔었지, 그동안 제가. 청양군 담당 부서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 1분기 충남에서 모두 6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산불 발생은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굴삭기까지 투입돼 새까맣게 잿더미가 된 쓰레기를 치웁니다. 지난 23일 홍성에 있는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쓰레기 1000톤을 모두 태운 뒤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송전탑 너머 야산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공중에서 헬기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22일 청양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04건입니다. 사상자는 32명, 재산 피해 금액은 약 1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산불은 14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 3월에만 9일 동안 비가 내려 강수량이 많았던 덕분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현재 충남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와 그 쓰레기 소각 등을 절대 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에 주의점으로는 불을 직접 본인이 끄려 하지 마시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대피 먼저 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취약 지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불씨가 튈 만한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 태안 시내 중심부에서는 600년 전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선시대에 축조된 태안 읍성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거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흔적과 유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태안군은 이 일대를 역사 문화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600년 전 태안 읍성이 있던 장소입니다. 동쪽 문이 있던 자리인 동문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워진 옹성이 과거 모습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옹성 밖에는 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도랑인 해자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모두 최근 발굴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태안읍성 축조 시기는 1417년, 고려 말부터 잦아진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조선 초기 읍성 축성 기법을 잘 보여줘 지난해엔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둘레가 728m로 전해지는데 도시화 등으로 상당 부분이 훼손돼 현재는 144m만 남아 있습니다. 보존 필요성이 커지면서 태안군이 복원에 나서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물 150점가량도 출토됐습니다. 분청사기인 백자와 기와를 비롯해 화폐인 상평통보와 걸릉통보 등이 발견돼 읍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옹성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상평통보라는 그 유물이 출토가 돼가지고 아마도 그 임난 이후에 옹성이 보강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안읍성의 축성 기법 그리고 그 조선 초의 축성 기법과 그 임난 이후의 축성 기법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복원 공사에 돌입할 예정. 태안군은 복원이 마무리되면
주변 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안읍성 안에 있는 근민당, 그리고 모계당, 향교, 그리고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함께 이 일대가 새로운 역사 문화의 거점이 될 것이고요. 백화산의 산자락과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 문화의 거리, 그러한 곳으로 활용할 그러할 생각으로 이 성을 복원하고 있는 거죠. 600년 전 역사 복원이 본격화하면서 태안 시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두고 부실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8년 동안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조성 4개월 만에 시설물 파손과 탐방로에 물이 넘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당진 역천 생태하천입니다. 공사가 끝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산책로 보도블럭이 군데군데 깨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배수가 안 돼 산책로가 물에 잠기기 일쑤고 경관용으로 심어진 식물들은 잡초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좀 며칠이 지나서 갔는데도 그렇게 많이 온 비가 아닌데도 길이 보도블록 깔은 데가 다 물이 차 있더라고요. 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생태공원이라고 해갖고 큰 돈을 들여서 아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석한 것도 사실은 세금으로 인해서 한 거 아닌가요, 이거? 2013년부터 8년간 추진된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수질 정화 습지와 생태 탐방로 조성 등의 국비와 시비 3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목적은 생태계 회복과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이지만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팻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꽃이나 풀이 없는 거 하고 제가 운동할 때 저 혼자거나 어떤 아줌마 하나 오시거나 한 명 오시거나 그러는데 이거를 300억을 민원이 잇따르자 당진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제초 작업 등의 예산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8천만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보도블럭 깨짐 현상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 조성 4개월 만에 부실 지적이 제기된 당진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깨지고 잠기고 방치된 시설을 바로잡는데 아까운 혈세만 또 낭비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요즘 날이 풀리면서 낚시나 캠핑 즐기러 바다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활동 전에 귀찮으시더라도 물때만큼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은 슈퍼문 현상도 계속돼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자동차 바퀴까지 차오릅니다. 해양경찰관이 급한 대로 밧줄을 이용해 고정에 나섭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 방파제에 세워둔 차들을 미처 빼지 못한 겁니다. 같은 날 태안 지역 다른 바닷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충남 서해안에서 자동차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고가 집중된 시기는 대조기. 음력 보름과 금음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로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합니다. 지난 주말 침수 사고가 있었던 한 방파제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인데도 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주변은 낚시객들로 붐빕니다. 현재 이곳은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약 3시간 뒤면 가장 높은 수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밤 새벽에 내려온 거라. 대조기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안해경에는 한 해 20에서 30여 건이 신고되고 있고 최근 3년간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번 주가 비상입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올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뜨면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기간엔 조수간만의 차가 평소보다 19%가량 더 커질 전망입니다. 침수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구조가 쉽지 않은 만큼 스마트폰 앱 등에서 물때를 확인해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때 확인으로 저조 이전에 미리 안전지대로 이동하거나
애초부터 안 좋은 바다 날씨와 위험 장소는 피하는 게 상책이며 사고 대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장구를 철저히 준비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선 해로드 앱을 미리 설치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전송해줘 보다 신속히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올해 잦은 봄비 때문에 벚꽃이 빨리 져서 제대로 못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산에서 이맘때 피는 겹벚꽃이 활짝 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막바지 봄꽃 명소 김담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겹벚꽃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천년고찰.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강렬한 진분홍부터 우리나라의 단 4그루 개심사에만 있는 청벚꽃까지 사찰 곳곳마다 겹벚꽃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꽃송이가 커서 왕벚꽃이라고도 불리는 겹벚꽃은 일반 벚꽃이 지고 난 뒤 피기 시작해 늦봄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심사에는 봄비로 일찍 져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벚꽃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왔고요. 처음 봤어요, 청벚꽃을. 근데 색상이 오묘하고 이렇게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고요. 서울은 이미 이제 벚꽃이 다 거의 진 상태인데 또 혹시나 여기도 더 남쪽이라 더 빨리 질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아직 그 만발에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당진 합덕제 산책로를 따라 노란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향긋한 유채꽃 향기는 봄바람을 타고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에는 초록빛 버드나무 가지와 유채꽃 단지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랩니다. 잠깐 들어와 봤는데 너무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서 오늘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좀 바람 쐬고 산책할 겸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유채꽃이 노랗게 너무 예쁘게 펴 있어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늦깎이 봄꽃 구경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충남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정도가 지난해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도내 제조 중소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중 47.2%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화학제품과 금속 가공 등의 분야에선 감소 폭이 컸으며 식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적었습니다. 올해 경영 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은 1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은 4,013만 7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5% 증가한 규모인데요. 또 수출액은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추세에 비춰 지난해 거둔 사상 첫 1억 달러는 물론 올해 목표인 1억 3천만 달러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12대 1로 집계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총 9개의 직렬에서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직렬별로는 3명을 선발하는 보건직이 16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145명을 뽑는 교육행정직에는 1,920명이 지원해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